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번 엽떡 비조리 포장 관련 영상 기억하시나요? 간단히 말하자면 제가 영상으로 엽떡 비조리 포장을 소개해드렸고 해당 영상이 화제가 된 직후 단 이틀 만에 엽떡 측에서 비조리 포장을 금지시켰습니다. 갑자기 금지된 이유를 알아보니 엽떡 점주님들과 알바생분들은 본사 측에서 밀키트를 출시할 예정이라는 공문이 내려왔다고 말씀해주셨고, 엽떡 본사 측 담당자는 밀키트에 대한 내용은 들은 바가 없고 완전 조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금지되었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최근 엽떡 공식 인스타에 이런 게시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바로 엽떡 밀키트 출시에 관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와 동시에 수많은 분들이 엽떡 밀키트 리뷰를 요청해주셔서 28일 밀키트 출시를 맞춰 엽떡 본점에서 밀키트 전 메뉴를 구매해왔습니다. 엽떡 밀키트는 착한 맛, 오리지널 맛 두 가지 맛으로 출시되었고 한 패키지에 2인분씩 2세트가 들어있어 총 4인분 양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15,000원이고 내용물은 기존 엽떡과 동일하게 밀떡, 어묵 2종, 분말 소스, 소시지, 치즈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 제품이 아닌 냉동 제품으로 제조일로부터 1년까지 보관이 가능하다고 하며 구매 방법은 엽떡 가맹점에서 방문 포장 혹은 배달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저는 매장에서 직접 조리한 오리지널 엽떡까지 같이 구매해 왔는데요. 이 밀키트 4인분을 한 번에 조리해서 오리지널 엽떡과 비교하여 양부터 맛까지 세세하게 한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밀키트 조리 방법은 여느 밀키트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냉동된 떡을 찬물에 헹구어 해동한 뒤 떡, 어묵, 소시지, 분말 스프, 물을 한 번에 넣고 8분에서 9분 정도 잘 끓여주면 조리는 끝이에요. 저는 이렇게 다 끓인 떡볶이를 먹고 깨끗하게 씻어준 엽떡통에 부어준 뒤 치즈까지 녹여 올려서 마무리해주었습니다. 짜잔! 어떤가요? 어떤 게 밀키트고 어떤 게 본품인지 구별 가능하신가요? 왼쪽이 본품, 오른쪽이 밀키트입니다. 같은 오리지널 맛임에도 밀키트 떡볶이가 색이 더 탁하고 농도가 좀 더 짙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밀키트가 4인분 양이라고 해서 3인분 기준인 엽떡 본품과 양 차이가 꽤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보시다시피 육안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 무게도 한번 측정해봤더니 본품이 1.69kg, 밀키트가 1.72kg으로 단 30g 차이가 전부더라고요. 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 엽떡 오피셜에 의한 3인분짜리 본품 정량과 비교하여 나열해보니 4인분짜리 밀키트가 3인분짜리 본품보다 떡 30g, 길쭉이 어묵 4개, 넓적이 어묵 2개, 소시지 3개가 더 많고 치즈 양은 거의 동일하며 양배추와 대파는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떡과 어묵, 소시지가 1,000원 값인 격인데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구성과 양이 다소 아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14,000원짜리 엽떡 본품에는 쿨피스와 단무지가 기본 구성으로 제공되는 점까지 전체적으로 본품에 비해 밀키트가 가격도 구성도 더 아쉽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맛 비교를 위해 엽떡 본품부터 한번 먹어보고 밀키트도 한번 먹어봤는데요. 확실히 비슷하긴 한데 차이점이 있긴 하네요. 얘는 원래 먹던 엽떡인데 이거는 조금 더 공장 맛이 진한 엽떡이라고 표현하는 게 딱 어울릴 것 같아요. 한마디로 밀키트 엽떡이 좀 더 자극적이고 인위적인 맛이 더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매장에서 만드는 엽떡 역시도 이러한 분말 스프를 사용하지만 조리 시에 양배추, 대파, 다진 마늘, 물엿 등을 추가로 넣어 조리하기 때문에 채소가 분말 스프 특유의 인위적인 텁텁한 맛들을 한풀 꺾어주고 물엿의 단맛이 맛의 밸런스를 더 조화롭게 맞춰주어 전체적인 맛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질감 자체가 훨씬 고운 느낌이 들어요. 또한 엽떡 본품에는 자글자글한 다진 마늘의 알갱이가 씹히는데 밀키트는 그런 점들이 없어 양념의 질감이 훨씬 더 고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품과 밀키트의 싱크로율을 말하자면 분말 스프 맛은 동일하나 디테일한 질감이나 단맛, 분위기에서 약간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밀키트 본연의 맛을 리뷰하기 위해 채소나 다른 토핑은 넣지 않았지만 대파랑 양배추 듬뿍 넣고 다진 마늘 반 스푼, 물엿 1스푼 정도 추가하여 조리한다면 엽떡 본품과 훨씬 더 싱크로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하고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떡, 어묵, 소시지, 치즈까지 각각 재료별로 비교하며 먹어봤는데 본품이나 밀키트나 같은 재료를 사용했는지 맛도 모양새도 동일하게 느껴졌습니다. 덕분에 밀키트라는 이질감 없이 본품과 더욱 높은 싱크로율로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느껴졌어요. 하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밀키트가 본품에 비해 맛이 더 자극적이고 인위적으로 느껴져 저도 모르게 먹다 보니 본품에만 손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팀원들 역시도 밀키트는 맛만 보고 본품 엽떡만 바닥까지 비워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엽떡 본품 없이 밀키트만 먹었다면 오리지널 엽떡이랑 싱크로율이 높다며 맛있다고 만족하며 먹었겠지만 본품이 있는 한 밀키트가 이길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착한 맛으로 2인분 한 세트만 조리해서 먹어봤는데요. 착한 맛은 좀 다른데? 왜 달지? 이상하게 착한 맛은 제가 알던 엽떡 착한 맛 그 맛이 아니더라고요. 단맛이 훨씬 강하고 엽떡 특유의 맛이 한 10%에서 20% 정도밖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이 잘못된 건가 싶어 바로 엽떡 착한 맛도 주문해서 먹어봤는데 역시나 밀키트와 완전히 다른 맛이었습니다. 두 떡볶이가 아예 다른 떡볶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로 밀키트가 단맛도 강하고 간도 세고 고춧가루 푼내까지도 도드라지게 느껴졌습니다. 맛이 좀 엄청 연한데 완전 다른 맛이에요 그냥. 근데 앞서 말했듯이 밀키트 떡볶이가 맛이 더 달고 자극적이라서 저희 팀 내에서는 본품 착한 맛보다 밀키트가 더 맛있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래 엽떡의 착한 맛 그 맛을 기대하고 먹는다면 다소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냥 일반적인 밀키트 떡볶이로 먹는다면 무난히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다만 본품과 맛 편차가 크지 않은 오리지널 맛에 비해 착한 맛은 본품과 맛 편차가 크기 때문에 주문하실 분들은 이 점 꼭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엽떡 밀키트의 장단점을 얘기해보자면 장점은 2인분씩 소분 포장되어 2번에 나눠 먹을 수 있다는 점, 여행 캠핑 시 간편하게 들고 갈 수 있다는 점, 불지 않은 간 만든 엽떡을 바로 먹을 수 있다는 점, 조리 시 내가 원하는 토핑을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다는 점, 엽떡 시킬 때 추가로 구매하여 배달비는 절감하고 냉동실에 쟁여놓고 원할 때 먹을 수 있다는 점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단점은 엽떡의 필수 재료라고 말할 수 있는 대파와 양배추가 기본 구성에서는 빠졌다는 점, 단무지와 쿨피스는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는 점, 내 노동력이 들어가는 밀키트임에도 본품에 비해 가성비와 구성이 떨어지는 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많은 분들이 비조리 포장과 밀키트 사이의 차이점을 궁금해하셨는데, 비조리 포장은 본품 엽떡 그 자체를 내 맘대로 간만대로 먹기 때문에 오리지널 엽떡을 가장 최대치로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게 특징이고, 반면에 밀키트는 같은 재료 같은 양념이라도 보관기간을 최대치로 늘려 만든 냉동 제품이기 때문에 냉동식품 특유의 인위적인 정형화된 맛이 도드라져 엽떡 본품을 먹을 여건이 되지 않을 때 대체제로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